시원하게 시원하게. 오개월 된다는데 벌떡으로 다 처음 5개월 된다는데 진짜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시의회 입법정치 진상 김태현입니다. 먼저 토론의 진행에 앞서 기록물 관리와 언론사 취재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주요 내빈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동구하면 화이팅. 자, 대전과 동구 화이팅!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송 중에도 불구하시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대부분은 유인 안내물을 첨부해 주시고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잠시 진동으로 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풍부한 논의를 나누고자 국민 노래를 비롯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장철순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하는 대전선 지상 도시철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을 맡아 소개해 주실 정근보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근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전역 서대전 구간에 대전선을 활용한 지상 도시철도 신설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공동 주관하신 우리 동구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장철민 국회의원님 큰 박수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그 한국철도공사 금홍석 상임감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대리집 원용철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산업건설위회를 이끌고 계신 하경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구 삼성거구죠. 가양 1, 2동, 성남동, 용전동 이나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이성거구라 하는데요. 저 대동, 자양동, 용동, 파남 1, 2동, 대청동으로 해서 우리 최대성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동구의 대전시의회 우리 김기흥 우리 시의원님 제 짝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구의 이지연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일성거구 그 가성거구 바늘과 실, 바늘은 시의원 정금호, 실은 구의원 백승자 우리 운영위원장님 동구에서. 네, 다음은 우리 김은지 동구의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중요한 분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오면서 지금 내빈들을 이렇게 좀 했는데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자,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구 지역위원회 장충식 노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박선영, 진승호 우리 당직자들도 오셨죠? 네, 어디 계신가요? 진승호. 네. 그리고 그 우리 바로 옆에 동부
모범 운전자의 임원님들이 오셨는데요. 서원기, 안동현, 곽홍근, 동국 그 외에 많은 임원님들이 저기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윤영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로당에서도 많이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올릴게요. 한 번에 일괄로 박수 쳐주세요. 소재동 김영수 회장님 오셨고, 휴리용 임금순 회장님 오셨고요. 홍도동 경로당 회장님도 오셨고, 현암 경로당의 이확실 경로당 회장님도 오셨고, 솔락마을 아파트의 김동기 회장님, 청룡 아파트의 한상철 회장님, 그리고 우리 그 홍덕구 상인회의 김기성 회장님, 그리고 홍도동 새마을협의회 김창영 회장님 오셨고요. 신군호 회장님, 우리 이돌순 자유총 연맹 회장님 대장님도 오셨고, 안동령 그 새마을금고 감사님도 오셨고요. 우리 그 삼성 5구역의 김영재 조합장님도 오셨고요. 우리 바로 옆에 홍도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병모 조합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그 구범님 대전시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오셨고, 유장혁 그 중앙시장 원단 상인회장님도 오셨고요. 이성원 천동고등학교 추진위원장님 오셨고, 이철수 국장님, 김동현 PR뉴스 기자님 외에 진짜 많이 오셨는데요.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양해 좀 구하고요. 우리 모두 환영하는 뜻에서 반갑다는 큰 박수 한번 네, 내민 소개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구합니다. 이게 지금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금 바쁘신데요. 우리 저 장철민 위원님께서 지금 또 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좀 인사말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좌장을 함께 맡아주신 장철민 위원님을 소개 올립니다. 예, 인사 말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분 한 분 악수는 드렸지만 제대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구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토론할 때는 이렇게 신나게 인사를 안 하거든요. 이거 확실히 동네에서 하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대전선 문제가 제가 초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주민들과 상의하고 해왔었는데 이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근모 우리 의원님께서 시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공약도 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래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정말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정말 큰 응원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출직이라고 해도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 지역에 이런 거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철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저희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의 모든 아마 서울 빼곤 거의 모든 지역의 의원들이 그 이제 겨울에 5차 철도망 계획이라는 걸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철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지역 특히 전국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의원이 그리고 시의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금 있는 이 전로를 활용해서 어떤 활용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정말로 대단한 이 노력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의견들 많이 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근모 시의원이 거의 1번 사업으로 사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제가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만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해보자. 저희가 사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우리 정부 부처들도 기관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갈 운영 이제 사도 훨씬 더 그거에 부응해서 이제 일이 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대전선 활용방어 문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실제로 우리 지역 주변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발전에 새로운 어떤 동력 중에 일부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황용옥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른 우리 시의원님들, 뭐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직원분들 많이 계신데 모든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우리 한국철도공사에서 오늘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하신 금홍서 상임 감사님이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대전선이 지상 도시 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에서 힘을 많이 보태줘야 돼요. 더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예정이 없던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코레일에 지금 상임감사 3월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원래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한테 또 불필요한 압력 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코레일 우리 처장님 패널로 참석하시는데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처음 이용해보자 뭐 이런 의미의 취지의 첫 자리인 것 같아요. 공개적인. 근데 이게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코레일도 있고 대전시도 있고 공단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정원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많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하시는 거 관련해서 역할에 대해서 위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레일도 여기 말고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데 민원도 엄청 들어가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토론하실 때 처장님 나오셔서 토론할 때 격려 많이 해주세요. 너무 욱박 지르지 마시고 저 걱정이 돼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길 기대합니다. 20년 전에 여기 고속철도 개통했죠. 개통하기 전에 원래 이 고속철도 지하로 넣자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개통하기 전에 공청회가 있었고 제가 그때 패널로 출연했는데 지하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철도는 위에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단절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때 지하화 하는데 비용이 2조 이상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1조 정도 뚝 떼서 철로변 주변에 방음벽도 세우고 도로도 좀 넓히고 굴다리도 이렇게 더 엄청 크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의견을 냈더니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굴다리 많이 생겼죠. 철로 주변에 방음벽도 생기고 도로도 조그마한 거 생기고 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면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 대전선 선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 동구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모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금홍서 상임 감사위원님은 저하고 한 25년 직입니다. 친구 같은 평생직인데 저희 그 상임이사님 대전선 연결하면요 그 코레일도 대전역과 서대전역 서울역과 은산역이 호환이 돼서 경영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시의회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네,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산업건설위원장 하경옥입니다. 우리 정근모 위원님하고는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책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왔더니 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과 함께 오늘 주제가 대전선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멈춘 철길,
대전선 새로운 길이 되다. 꼭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삼성버구죠. 우리 이나영 운영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안녕하세요 시원 교육위원장 이나영 인사드립니다. 우리 장철위원님과 정금호 시의원이 이렇게 또 대전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장철민 국회의원님과 정금호 시의원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건강 챙기면서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은 분들 하니까 우리 그럼 최대성 의원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요 그 오늘 토론회 그 발제자와 패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창훈 경동 엔지니어링 부사장님 오셨죠? 예. 그리고 오늘 그 김기동 한국철도공사 기획처장님 오셨죠?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권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님, 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조형윤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이선경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패널분들은 저 잠시 후에 주제 발표 끝난 다음에 자리를 모시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그 김창훈 경동 엔지니어링 부사장님께서 이 대전선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세히 왜 대전선이 지상 교철도로 신설되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대전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경동 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창훈입니다. 먼저 그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대전시 의원님들과 그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그다음 국가철도공단, 이 대전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그 현재는 그 사업 확정 단계가 아니라 그 지역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그 함께 검토하기 위한 사업 제안 단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하는 노선, 정거장 위치, 열차 운행 계획과 사업비는 향후 수요 예측과 기술 검토, 그다음 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0개의 챕터로 그 대전선 활용 기본 방향, 그다음에 대전선 현황, 그다음에 대전선 선로 재원, 주변 광역철도 계획, 그다음에 중간역 신설 계획, 운행 횟수 및 시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열차 운행 방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형식별 그 사업비나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선 그 활용 챕터와 대전선 활용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15년 그 도시를 가로지른 그 철도, 그러니까 대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통 녹지, 생활을 잇는 도심 연결축으로 되살리자는 컨셉으로 첫 번째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삼성동, 홍도동, 중천동 일대를 역세권으로 편입해 교통 소외 지역을 도심 생활권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 단절된 도심 연결, 끊어진 대전역과 서대전역의 두 도심을 다시 연결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세 번째, 철변 환경 개선입니다. 철길 따라 도심 속과 편의시설, 주변 정비를 함께 추진해서 낙후된 철로변을 생활 친화 공간으로 교통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챕터 두 번째, 대전선 현황입니다. 대전선은 1911년 개통해서 지금 현재 2017년부터는 지금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요. 현재 대전선은 단선 전철화가 공사 중입니다. 대전선이 가장 큰 문제가 대전청교 노후였는데, 지금은 기존 대전청교를 철거 후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교각 및 상부 거치가 완료됐고, 궤도 전차선도 설치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당 뒤에서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당초 노후된 교량하고 신설된 교량 차이가 아주 크게 지금 잘 건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재도 철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선을 도시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이 검토할 시점입니다. 대전선 선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선은 대전역과 서대전 간 선로 연장은 5.7km, 단선 전철화 노선입니다. 선로 최고 속도는 110km고, 최대 기울기는 1,000분의 12mm, 그다음에 최소 곡선 방향은 400알로서 75km까지 운행 가능한 노선입니다. 선로 취약 개소는 홍도 3철도 건널목이라고, 여기는 도로하고 철도가 평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취약 개소만큼은 대전선 활용 방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개소고, 그래서 여기가 대전로인데 대전로를 갖다 이체 교체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변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전역과 서대전 사이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대전선인데요. 지금 이 대전선 주변으로 광역철도 계획이 대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계룡역에서 신탄지까지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지금 공사가 착수가 돼 있고, 현재 공정률은 한 30%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권 철도 옥천 연장 광역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지금 도면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옥천에서 세천, 그다음 대전, 오전까지 운행을 하는 광역철도 운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대전선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지금 이 대전선 활용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고, 이건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역 신설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존
기준선이 기존 서대전역과 그다음에 기존 대전역 사이에 5.7km 상의 그 중간역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충청권 광역철도 중간 정거장 계획이 있습니다. 용두역하고 중천역이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한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서대전역하고 용두역 사이에 그 태평역을 신설하는 걸로 일단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천역하고 대전역 사이에 신설로 현암 오정역, 그 다음에 홍도역, 산통역을 지금 제안을 한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제안 단계이고 요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수요 검증이나 그다음에 관계기관 철도공사, 한국철도공단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신설역 4개의 역사와 그다음에 용두역, 충청역은 그 기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에 있는 2개역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행 횟수 및 그 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그 운행할 투입 차량이 1량 1편성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1량이 한 20m 정도 되니까 4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요 투입 차량은 대경선에서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차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실제 그 대전 조차장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이 앞으로 그 충청권 광역철도에 투입할 차량을 지금 사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랑 1편성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은 대전하고 서대전 사이를 갖다가 지금 14분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 표정 속도를 25km라는 거는 그냥 열차가 달리는 속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간에 승하차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계획은 이걸 다 쓸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저기 낮에 비는 시간에는 스킵하고서 어떤 역만 다닐지 이거는 운행 단계에서 검토하실 거고 지금 현재는 전부 정차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 14분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역을 신설했을 때 평균 역간 거리는 한 800m 정도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또 너무 많으면은 예타 단계 이런 것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교행 설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단선이기 때문에 서로 그 열차 추돌하지 못하게끔 중간에 이제 부분선을 교행 설비를 두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어떤 궤도 공사비나 전차선 공사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교행 설비가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러니까 최소 공사비를 할 경우에는 1일 편도 27회 운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격은 한 40분 시격으로 운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행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중간 지점에다가 열차가 교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비는 늘어나지만 편도 55일까지 그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격도 20분마다 배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영업시간은 그 통상적으로 새벽 5시부터 23시 30분까지 14.5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차 운행 방안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연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대전 옥천 및 충청권 광역철도 통합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 보시면은 대전 서대전 간 셔틀 열차 운행,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충청권 광역철도나 대전 옥천 광역철도하고 연결 안 하고 최소 공사비로만 투입을 건설을 해서 대전역하고 서대전만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재원보다는 가장 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전에 몇 단계에 보시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지금 열차 운영 횟수가 편도 65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 단계에 제가 계획 설계 없이 건설비 최소한 방안, 계획 설계 없이 두 번째는 안 달고서 최소화가 승강장하고 역사만 이렇게 신설했을 경우에 건설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이 편도 아닌 1일 27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편도 27회로 했을 경우에 40분 식역으로 하는 게 가장 건설비가 가장 작게 드는 방안이었는데, 요거를 연계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1일 65회라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치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룡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거예요. 요 노선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대전선 화량 방안이 여기 보시면은 서대전에서 중천 지나서 현안, 홍도, 삼성, 대전까지 이게 대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설비 최소화하는 열차에서 27회는 대전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신탄진으로 보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요랬을 경우에는 65회 중에 계룡 신탄진이 38회, 그 다음에 계룡 대전이 27회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전 옥천 및 충청권 광역철도와 통합 연계 방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전 옥천 광역철도가 제가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6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대전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운행 횟수 지금 27을 보내는 걸로 했었잖아요. 공사비 최소화하는 열차 운행 방안으로. 그래서 27회는 46회 중에 여기 이 충청권 광역철도는 옥천에서 오전까지 운행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46회 중에 27회는 지금 대전선, 저희 이 대전선 노선하고 충청권 광역철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27회는 오정을 지나서 신탄진까지 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횟수는 오종에서 다시 옥션으로 반복을 하자는 여차 운행 방안인데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지금 철도공사나 공단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금방 이해하시겠는데요. 저도 이게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절제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27에는 그 건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교행 설비를 안 줬을 경우의 횟수고, 이 예산에 따라서 그 교행 설비를 두면은 27회가 아니라 더 여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순 지상역의 경우에는 역당 약 한 150억 원이고요. 여기에는 기존 대전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2단 기준 그 소규모 승강장 한 45배다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선상 연결 통로, 그다음에 교행 설비 지상역의 경우는 역당 한 2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요. 요거는 지금 향후에 그 연구용 진행에 따라서 상세하게 산정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20분 간격 운행 시객 시, 이거는 지금 교행 설비를 둘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3편성, 운영 2편성, 예비 1편성이 소요되고 예산은 약 15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0분 간격 운행 시, 40분 간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행 설비가 없을 경우, 이때는 2편성으로서 운영 1편성, 예비 1편성이 소요이 되고 예산은 약 한 10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향후 연구 영역에서 확정할 때 현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략 추정치는 추정해봤더니는 한 지상 도시철도 신설과 철로변 정비 사업, 도시숲 조성해서 한 800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도 3철도 건널목은 좀 입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갖다가 가성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언더패스 지하화하는, 대전로를 지하화하는 걸 했을 경우에 이게 약 500원. 그래서 합계 한 1,300억 기준으로 이 검토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견 수렴이 제안을 좀 구체화하고 기초 검토 및 연구용이 좀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한 사업비나 그다음에 운행 계획을 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열차를 어떻게 운행할 건지. 서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선로 배선 변경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대전역은 지금 대전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물론 대전선은 맨 바깥선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서울 방향으로 4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선이 고속 상하선이고 일반 열차 경부 상하선이 2선씩에서 4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방해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하고 경합을 최소화하고 이런 방안을 운영단계를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게 도구의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시죠?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좀 우리 충청도 저기 스타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아듣기 쉽게끔? 네. 네. 지금 우리가 보시면 대전역에서 서대문까지 단선 철길 그동안 방치돼서 우리 그 홍도동이나 삼성동이 보면은 막 거기서 농사 지으시고 막 그냥 뭐 쓰레기 방치장처럼 돼서 지금 많이 안타까우시죠? 그래도 최근에 거기 그 설로 좀 이렇게 보수 공사하고 저 다리 저기 해갖고 조금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아직 멀었다고 봐요. 저 아까 우리 장철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년도 그러니까 그때 총선 나올 때 우리 동구의 장철민 의원 후보, 그 다음에 대덕구의 박영순 국회의원 후보, 중구의 그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 3명이 여기 저기 홍도동 동산 지하차도과 옆에 철길 가서 이거 폐선 없애서 발전시킨다고 공약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철민 제가 그때 보좌관 되고 나서 그 코레일 사장님하고 시설공단 사장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직접 건기고 차관을 만났어요. 이게 만났더니 이 대전선은 우리가 지금 폐선처럼 멈춰서 있지만 이게 국가의 그 안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시가 벌어졌을 때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탱크 물자가 부산에서 오면은 호남선 경부선에서 올라오면은 호남선 어떻게 가요? 이거는 그냥 차처럼 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대전선이 있어서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미군까지 승인 사항이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때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철도가 있다면 도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오면서 이 115년 동안 이 단절된 이 철도를 우리 그냥 방치하지 말고 도시철도 기능을 하고 유사시 때는 국가에서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자산을 좀 활용하자 해서 이번에 공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뜻이 모아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거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홍도동, 삼성동, 오정동, 여기 중천동 발전을 하려면 역세권이 꼭 돼야겠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무슨 얘기냐면 철로 보시면 알지만 한선이잖아요. 대전역에서 가서 아까 14분 걸린다고 했죠. 서대문까지 7역을 하면 2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정비하고 20분이에요. 다시 오는데 20분이야. 그럼 대전역에서 이게 4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 대중교통으로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40분씩 가는데 그걸 열차 시간 맞추려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20분을 왔다 갔다 해줘야 이게 대중교통으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는 대전역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서대전에서 출발하면 7분 간격이 어디서 만나요? 중천동에서 만나죠. 중천동에서 만나는데 열차가 반사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우측으로 하나는 좌측으로 하는 그게 교행설비라는 거예요. 교행. 뛰어나가는 거. 아시겠죠? 그게 250억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근데 아까 검토한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룡에서 서대전으로 해갖고 신탄진으로 올라가는 게 광역철도잖아요. 향후에는 그게 철도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대전까지 두 개에서 가수원에서 타갖고 서대전까지는 와요. 사람들이 타는데 거기서 대전역으로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신탄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 주장은 중천동으로 해서 삼성동, 홍도동으로 해서 대전역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 그 뻥 뚫린 신탄진까지 가는데 저기 아파트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저기 타는 사람이 없는데 이 광역철도가 그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해갖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뭐냐면은 반선이지만 이게 반반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오면서 대전역으로 오고 하나는 그냥 저기 신탄진으로 가고 해서 57회인가요? 그걸 나누자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하면은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제대로 하면은 교행 설비도 하고 역을 만들고 이렇게 저기 대중교통 기능으로 하게 되면은 한 최소 1,300억인데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비 타당성
국가에서 야 이만큼 돈을 쓰는데 야 그거 효용 가치가 있네.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실용 정부라는 건 뭐냐?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실용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국비가 70, 12가 30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지금 서대전에서 이게 수많은 목동이라든가 태평동이 인구가 인구 좀 한번 띄워줄래요? 저는 좀 승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중앙동에는 3,200명. 삼성동 저기 삼성역은 어디 얘기하냐면 저기 삼성 내거리 강꼬로리 아시죠? 그럼 삼성타운하고 지금 삼성 거기 700세대 짓잖아요. 삼성 1 재건축. 거기가 삼성 내거리가 되면은 청남도까지 포괄해서 13,000명이 지금 삼성동에 살아요. 이거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홍도동이 지금 1,766명 살아요. 그리고 오정동 13,000명, 중청도가 쭉 해서 유천동 이 일대가 이 철로변에 몇 명이 사냐? 10만 명이 넘게 산다. 10만 명이 넘게 살죠? 엄청난 많은 인원이 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이 지금 사각지대다. 중천동, 오정동, 홍도동, 삼성동이 지금 트램도 비껴나가 있고 1호선 지하철도 비껴나가 있고 버스 노선도 안 좋고 그럼 이걸 방치할 거냐?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 허태정 시장님한테 이 대전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민선 7기 때 이걸 검토를 했었답니다. 검토를 했는데 BC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시장님께서 저 중천역이 아까 고속철도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대전선 이렇게 휘는 위에 지금 중천역을 저기 신설 계획이 있고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 접점에 있었다면은 이거 풀기가 쉬운데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럼 중천역을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미리 계획이 됐었더라면은 사업비도 아끼고 이 사업 타당성도 높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만 잘 풀면은 이거 도시 트램으로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요 말씀까지 엊그제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동구에 교통의 이 도시 발전부터 관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 오늘 지금 많은 부서들 저기 주무 과장님들이 오셨어요. 오늘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전선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우리 저기 다른 분들은 얘기 못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대중교통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겠죠? 예, 지하철이 생기니까 위로 그 다음에 관광열차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 황윤호 청장님이나 저희는 대전역에서 당신들 KTX로 1시간, 2시간이면 전국에 다 올 수 있는 이 대전역으로 찾아보지 말고 여기서 이 저기 서대전으로 2개로 해서 얼마든지 관광열차 할 수 있겠죠. 예, 그 장점이 하나가 있고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개발 한번 재건축 세대 여기 보세요. 지금 소재까지는 이거 사업시 인간 안 것만 했지 대전역 주변에 지금 9,000세대가 들어오고 삼성동도 지금 삼성 1구역, 삼성 재건축, 삼성 1구역 재개발, 그 다음에 삼성 3구역 지금 추진 단계죠. 그 다음에 4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까지 다 끝났죠. 5구역 지금 사업 시행 앞두고 있죠. 7구역 지금 추진하는 엄청난 지금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역세권이 안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까? 전세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 사업성을 높이려면 이 반드시 대전선을 해서 지상 역세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천동도 똑같아요. 오정동 지금 대덕구청짜리 지금 그 연축집으로 구청 이전하죠. 거기다 뭐 짓냐면은 그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갖고 청년주택 이런 거 짓습니다. 근데 그 오정동도 구청이 제대로 청년주택을 짓고 거기에 주거 개발을 하면 도시생활 하면은 역세권이 현암시장에서 가깝잖아요. 예, 이거 타고서 대전역 가서 KTX 타고 출근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1,300억 예산 갖고 추진 안 한다? 그거는 국가의 의무나 시 의무가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지방부권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우리 저 자녀들도 대학교 하면 대학교 집 얻어줘야 하고 직장 얻으면 집 얻어줘야 하고 결혼하면 수도권에 그 비싼 집 얻어주든 전세 월세 얻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자, 저는
지금 삼성동이나 이쪽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대전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전 복합이구역 사업이 대전 역세권 개발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얘기했고 지금 그 역세권 개발 복합이구역 사업이 2월이면 착공한다 했던 게 지금 흔들려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곧 멈출 지경으로 지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이거를 지금 개발이 아주 어려워서 우리 지금 그 삼성동이나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관리처분까지 하고 중앙1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까지 했는데 분양도 내가 어제 통화해봤습니다. 내년으로 미뤘더라고. 이건 뭐냐면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해봐야 미분양 사태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민들 재산권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기 재건축 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상상을 해보고 저기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수도권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집값 비싸죠? 예? 자, 우리 대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당신들한테 그 아주 특공이 됐던 인센티브를 줄게. 대전에 와서 저기 집을 거주를 해라.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으로. 이게 왜 가능하냐? 평택이나 수원이나 이런 KTX가 안 되는 데는 출퇴근하려면 수도권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수도권 내에서도 저기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본이 걸려요. 근데 대전역에서 제가 여기 지하철이 있으면은 삼성역 분양을 하는데 나 거기 받아갖고 삼성역에서 대전역 가는데 7분 10분이면 가요. 바로 핸드폰으로 예약해서 KTX로 하면 빠른 건 50분, 길은 건 저기 1시간이에요. 거기서 지하철 내려서 바로 1호선 4호선 타면은 청량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면 출근합니다. 경쟁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출근해봤어요. 1시간 반까지 대전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지금 우리 동구에 분양에 어떤 컨셉을 정해서 우리는 우대한다. 젊은이들이여 고향을 떠나지 말고 부모님 모시면서 삼성동, 홍도동, 중천동에 살면서 출퇴근 당신만 하면은 모든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꿈꾸는 게 그냥 막연한 건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본도심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저는 크다고 봐서 충분히 우리가 더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어필하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냐? 중앙정부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걸 요구하고 있다. 우리 본도심 발전을 이게 꼭 필요하다. 외치면은 청와대에서도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면은 언젠가는 될 거고요. 이번에 또 마침 2년 후에 국가적인 무슨 이벤트가 있다. 여야 대표들이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하고 우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패널님들 모시고서 좀 얘기 좀 듣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패널 분들 앞으로 좀 모실게요. 김기동 처장님,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송건 본부장님, 그다음에 조형윤 과장님, 이선경 과장님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10분 내외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권기동 처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권기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라고 해주셔서 이 자리에 드시죠. 그래도 함께 참여를 해서 좀 건설적인 의견을 드리고 또 대전 저희 본사와 북한철도공단도 지금 코레일이 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또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적인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름기동 그 한국철도공사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그 송권 국가철도시설공단 본부장님이신데요.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송원입니다. 대전선이 이제 1911년 개통을 했더라고요. 또 호남선에서 이제 경부선을 연결하는 연결선으로서 이제 역할을 가지면서 1911년에 개통을 했고, 1978년에 대전 주차장에서 서대정당 그리고 이제 대전선이 지정이 됐고, 2004년에 돼서야 지금의 대전선이 대전역과 서대전역간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는 경부고속철도가 대전을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다시 그 대전선이 운행 중지가 됐고요. 다시 운행이 재개가 됐다가 2017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당시 홍도 6교, 홍도 과성교가 진화하면서 다시 이제 대전선이 운행 중지가 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대전선이 운행 중지가 되면서 열차가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이 선로를 좀 개량을 하자. 그래서 대전청교를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보상이 없던 교량이어서 소음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 그래서 유도상화해서 대전청교가 지금 공사가 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대전 살면서 매일 그 대전청교 밑을 지나가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지나가면서 야, 저 대전청교, 이 대전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안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면 대전시의 동서축의 연결뿐만 아니라 계룡과 문산 지역 주민들께서 경부 라인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향후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 공단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철도 주무과장님이신데요. 조영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조영윤 과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선의 미래가치를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선의 미래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근모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깊은 관심으로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철도 노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활용도가 낮아진 대전선을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선은 과거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인 철도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을 잇는 연결선으로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대전 발전에 역사를 함께한 소중한 철도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부터 여객열차 중단이 된 데 이어서 2016년 8월부터는 화물 열차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오랜 기간 철도 시설의 활용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주변 토지 이용 제약 등 시민 생활과 원도심 발전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때 도시 발전의 동력이었던 대전선을 이제는 과거의 기능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도시 여건과 미래 수요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수건과 또 한편으로는 평면도로를 열차가 교행하는 것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전선 폐선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2025년 12월 대전청교 개량공사가 준공되고 열차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사시 호남선과 경부선의 우회 노선이 활용돼야 된다는 점을 이유로 폐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국가철도망으로서 기능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폐선만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전선 활용이 지연되고 또 주변 개발이 제한되는 등 현재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폐선이냐 존치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철도망으로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대전선이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철도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선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주변 지역 활성화, 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 시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최우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내용이 곧바로 대전시의 확정된 사업 계획이나 추진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규모, 노선 및 정거장 계획 등은 향후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제시되는 대전선 활용 구상은 장기간 활용도가 낮았던 철도시설을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해 새롭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구상에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대전선을 실질적인 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대3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의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지역개발 효과, 시민 편의성, 재정 여건은 물론 국가철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되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후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대전선의 새로운 활용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대전시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전선 활용 방안을 저희가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선 발제자이셨던 권기동 차장님, 송건 직무대행 건설본부장님과도 함께 지혜를 용역 과정에서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과 아이디어가 대전선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문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조영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치 있는 일이다. 아까 얘기했던 폐선이 어렵다 했잖아요. 폐선이 아니면 존치냐? 그러면 그것도 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우리 과장님이 할 역할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더 큰 박수로 좀 내내시라고 위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코로나하고 이렇게 많은 또 연관성은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대전역이 어떤 곳이에요? 코레일, 국가철도,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모든 버스가 심장부처럼 대전역에 직결돼 있어요. 그 중요한 서대전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대전선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대전시 교통정책이 지금 아주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이성경 대전시 교통정책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장 이성경입니다. 먼저 오늘 대전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철민 국회의원님과 정근모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단된 대전선을 활용해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오늘 제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대전선의 이런 새로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전선 활용은 원도심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동, 홍도동, 중촌동, 오정동 이쪽은 대전선 그 주변 지역은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또 지금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서도 벗어나 있어서 도시철도 서비스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버스와 PM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을 하고 철로변에 대해서 환경 정비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도 함께 추진을 한다면 주민들의 그 이런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그 대전의 전체 철도망을 또 연계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선의 이 가치는 다른 철도망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이런 가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등과 또 효과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선 주변 주민들이 대전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14분의 그런 운행 시간뿐 아니라 역까지의 어떤 접근성이라던가 버스, 다른 철도와의 환승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실제로 정말 편하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동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능성을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재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안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가 1,300억 원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차량 구입비라던가 향후 운영비 이런 것이 좀 아직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대전시도 여러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많은 상황인 만큼 대전선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선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대전선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대전시의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총 같이 고려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아까 우리 금홍서 우리 상임감사님께서 인사말하러 와서 드린 말씀을 잠깐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두 한국철도공사로 시설 건설부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열차 표가 없을 때 빨리 대전을 가야 하는데 용산이라도 가야 돼요. 거기는 지하철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대전에서 대전역에 표가 없을 때는 서대전 가서 열차를 타고서 용산으로 가서 가고 싶은 시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대전역에서 한번 7시, 6시에 한번 보세요. 표가 없어요. 정기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택시 타고 저기 도안동, 유천동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호환만 시킨다면은 대전역과 서대전 호환시키고 서울역과 용산 이게 호환 잘 시키면은 요번에 저기 그 서대전역에서 KTX 3편 우리 박은갑 의원님이나 많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셔갖고 저기 수서로 가는 거 혹시 아세요? 9월부터 운행하는 거? 예. 서대전이 지금 대전이라는 도시가 저기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면서 우리 저기 모든 저기 중심은 공주였었어요. 대전이 그래서 생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쭉쭉 발전했는데 언제 덜컥했냐? 오송
고속철도가 5송으로 올라가면서 쇠퇴했고 그러면서 서대전은 확 죽었고 운행도 안 돼서 그 일대는 경제니 모든 게 다 저기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세편 증편한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아까처럼 서대전 대전역 호환시키고 서울에서 이렇게 호환시키면은 더 증차해달라는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저기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전역에서 아까 제가 상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여기 대라수 삼성대거리에 대라수 아파트 아침에 보세요. 거기 저기 이렇게 저기 더블 메고 짐 메고서 아침에 출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서울만 출근하나요? 여기 구미 뭐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 여기 살기 좋은 홍도동, 삼성동, 중앙동 이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KTX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우리 시민들도 인식하세요? 네. 그래서 이 대전선이 단순한 게 이거 저 기존에 그냥 뭐 철로가 멈춰져 있으니까 이걸 지상 도시철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트램과 1호선 철도 이렇게 보면 사각지대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도시 철도 기능이라든가 지하철 트램을 놓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면서 제가 또 요번에 그 굴절버스가 좀 약간 아쉬움은 있었는데 저는 사실 X축 중리동에서 트램 저 사선축에서 북쪽이 중리동 아닙니까? 그죠? 트램역이 중리동이에요. 그 다음에 아쉬운 데가 어디에 고속터미널이죠. 네? 고속터미널이 동부 쪽으로는 있지만 좀 너무 우측으로 트램이 지나가지만 치우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용전 내거리에서 타면은 활용이 잘 될 것 같은데 용전동 그 다음에 저기 그 성남동 삼성동으로 해서 대전역까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굴절버스가 됐든 뭐가 저 연결선이 됐다면은 X축이 저는 가능하다고. 왜냐면은 서대전역이나 나머지 저 굳이 정림동까지 X축을 안 해도 그쪽에 이미 트램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X축을 위한 중리동에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대전역까지 이 호환시키는 거 아니면은 서대전까지 이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저기 여기 삼성동 홍도동 이쪽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우리 많은 아까 주제 발표도 해주셨고 우리 저 패널들께서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단 아까 지금은 이제 첫 단계 출발점이기 때문에 많은 확실한 얘기를 예측 가능한 얘기를 많이 못 드려요. 예? 이건 구상 단계고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갖고 계신 여기 오늘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혹시 이제 나는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패널도 지정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정책기획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오명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때 당시에 장철민 의원님과 우리 정근모 시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동구청장님께서 삼성역 삼성동 쪽 그 밑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공약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때 나름대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 이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전선을 통과해서 목포로 가는 열차였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나 지금 다시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역사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선은 도심을 잇는 5.7km의 그린 레일 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선은 대전역과 서대전역이라는 두 철도 관문을 직접 연결하면서도 삼성동, 홍도동, 오정동, 중천동, 목동 등 원도심 생활권과 접하고 있어서 이 공간을 통과하는 철도가 아니라 동네를 연결하는 철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상철도로서 이 자리를 매김하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아까 광역철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선이 연결되면서 신탄진에서 대전역까지 제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10분이면 갑니다. 대전역에서 신탄진역까지는. 기차를 타면 10분이면 가는데 2번 직행버스를 타면 40분이 걸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서대전역까지 일반 노선을 타고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건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엄청난 이 교통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정근모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이 대전선은 짧은 노선이지만 대전의 두 철도 관문과 원도심 세 개 자치구를 생활권을 동시에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교통을 우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짧고 잦은 도시형 철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동네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에 지금 잠깐 아까 우리 정근모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관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대전선을 개발을 하면서 만약 이게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관광입니다. 이 관광 열차를 평일날 아침 저녁 그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관광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뭐 야간에도 관광 열차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면은 대전역의 중심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전역이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우리 황인호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대전 역세권 개발에 그거와 춤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많은 그 관광 자원들이 우리 동부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선은 관광 열차보다는 단독 그 관광 시설이 아니라 철도 도시,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자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도 도시 브랜드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정책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김동기 소랑마을 노인회장님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정근모 시의원님께서 이런 정말 거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혹평가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장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랑마을, 삼성동 솔랑마을 교로당 회장 김동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송건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선 철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지금 국비로 70%, 시비로 30%를 했는데 1,300억이 든다 했는데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이왕 시작할 때에 무슨 교차 시행하고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을 2차선으로 할 수 있다면은 왕복선으로 운행하되 2차선을 준비할 선을 내버려두고 1차선만 하여튼 완성을 해서 차후에 그 장래를 바라보고 계획해야지 단순하게 고정선으로 1차선을 뭐 이렇게 비켜가기로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도 이왕 거액을 들여서 대전시 우리 홍도동, 오정동, 삼성동, 홍도동을 발전시키고 또 전체적인 대전의 중심가를 발전시키는 일인데 그냥 단선으로 계획해서 그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왕 건설하는 거 한쪽으로 왕복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쪽으로 건설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국가 예산이 좋아지고 하면은 또 한쪽을 세우면은 왕복 철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현실에 그냥 얽매여서 1,300억 들어 이거 철도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발전이 없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정근모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삼성동 개발지역 참 많습니다. 여기 홍도동도 개발지역 많아요. 이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우는데 단편적인 면을 보지 말고 아주 원대한 앞으로의 양길철도 왕래하는 철도를 만들어서 아주 좀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은 1,300억 들여서 1차선만 만들고 나중에 한 1,000억 들여서 2차선 만들면은 아주 이 대전 중심가가 화려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로 폭은 지금 뭐 단선에 맞춰서 선로 폭은 되어 있고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 방식 철도 건설 방식이 사실 저희 공단에서도 국가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선로 폭을 곡선에 대비해서 선로 폭을 확보를 해놓고 단선만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다시 한쪽에 선로를 하는 방식이 이제 뭐 곡선 전철, 단선 전철이라는 그런 건설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선로폭이랑 이것들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요 앞에 최재학 우리 언론 여기 오셨네요. 정근모 시의원 정책 토론회 추진 감사드리고요. 송건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이게 대전선을 실제 도시철도로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술적, 제도적 문제가 무엇이고 국가철도공단 입장에서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내년 용역 이후 실제 사업화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수도 뉴스 최대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시에서. 예. 네, 일단 기술적, 제도적인 해결 부분은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설계사에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에서 이제 단선으로 갈지 곡선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 내용도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업 규모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사업성을 높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활용 방안을 좀 다양하게 주셨는데 첫 번째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안은 서대전역에서 대전역만 운행하는 방안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제 BC를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이제 같이 연계를 하는 방안, 대전 5차선과 연계를 하는 방안 좀 그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평면 교차를 하는 열차 때문에 시민분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면 교차를 하는 열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는 폐선이라는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코레일 또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전향적으로 사실 예전부터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뭐 물론 이제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저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지금 옥천 광역철도는 지금 그 타당성 재검토 중인가요? 네. 예. 자 여기 이제 또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을 지금 300억 이상인가요? 네. 300억 이상의 시 일을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너희가 그만큼 돈을 들이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할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집 짓는다고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못 지켜야 하잖아요. 국가가 일단은 그 심사를 해. 그걸 통과를 해야 돼. 비식값이 나와야 돼. 예?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 저기
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일단 통과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설계 용역을 해야 중앙정부에 이거 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 가서 정책 토론회도 1번이 대전선이었지만 예산을 내년 용역비를 반영해달라고 계산을 올려달라고 저기 한 게 이게 대전선 용역비입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해야 이 중앙정부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이거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세요. 그거를 통과를 먼저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그게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서대전에서 광역이 올라가는데 하나는 저기 한 노선은 신탄진으로 가고 한 노선은 대전역으로 들어오는 방안 또 아니면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옥천에서 대전역 구간이 옥천으로 저기 오정동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대전 이쪽으로 하는 방안 여러 다각조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정책 입안을 해서 우리 시가 이제 그 중앙정부 우리 코레일 그 국가철도공단에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게 오늘 의미는 뭐냐? 아 우리 대전선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고 방치돼 있었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여러 우리 교통도 좋아지고 여기 주변 도시 재생도 되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도심 숙도에서 시민들 편역도 높이고 이런 효과가 있다. 야 이거 꼭 해야겠다. 오늘 그 우리 시민들하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대전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열의 그 다음에 뜻 이걸 잘 담아가셔서 내부 논의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더 큰 성과라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아까 전에 소개받았던 정부에서 대학생이 나오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철도과를 재학 중이라 이번 토론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참석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코레일 지금 나오신 분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오신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뭐 대전선을 저도 활용해서 서대전에서 대전역을 둘 다 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전선을 활용한 그 셔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계룡에서 대전역으로 보내든 신탄진으로 보내든 어쨌든 계룡하고 서대전역을 둘 다 거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 열차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그게 시간표랑 겹치지 않게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서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1, 2, 3, 4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이번 3분만 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반 열차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피해서 대전선에도 당연히 시간표를 맞춰 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더 늘어지고 그 병목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선순위 열차들에서 우선순위를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간표가 약간 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와 그리고 서대전역하고 계룡역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선로를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경선처럼 그 기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선로 뒤에다가 게이트를 놔서 그 스크린도어를 설치해가지고 그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로를 그러면은 있는 거를 기존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 또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스크린도어를 그 만들어서 연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얘기가 없으셔서 그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전 옥천선 관련해서 그 서대전 계룡에서 올라와서 하나 대전 쪽으로 해가지고 그 연결하는 노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서들이라든지 뭐 성수지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1호선 같은 경우처럼 청량리행 해가지고 대전역행을 또 그 반으로 나눈 것 중에서 몇 20회를 대전역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또 몇 회를 옥천역으로 보내신지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그 반영이 말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옥천행을 몇 회를 또 보낼 예정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저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구체적인 기술적인 거나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연구 용역을 해서
모든 게 이제 담아내야 그게 가능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승우 우리 저기 지금 철도 그 지금 대학에서 공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좀 부장해서 이렇게 질문도 좀 저 차원이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고 답변은 지금 우리 두 분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양해 좀 할게요. 네. 네. 한두 분만 좀 시간상 좀 받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 주세요. 네, 정보입니다. 저도 공구청에서 7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봤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준 정근모 시의원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대전역으로 해가지고 우선 뭐 제가 대전역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역이 애당초에 과거에 민자역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했는데 광역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 들고 대전역이 1905년도에 개통됐죠. 그래서 뭐 대전선이 1911년 또 서대전역이 1914년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됐는데 상당히 굉장히 대전선이 있으면서 이거를 반전시켰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았고 그러나 그동안에도 지역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제대로 이걸 폐철도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다는 점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지금 트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트램이 38km에 거의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1조 우리가 지금 1차 지하철이 1구간밖에 없는 아쉬운데 그것도 거의 1조 8천억이 들었어요. 그때 1호선, 2호선, 3호선 했었어야 되는데 대전 교통을 너무 방관했고 그때 어떤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때 대전에서 예쁘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 대전선 이거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저도 이거에 관심 없다가 이번에 이거 제안하는 걸 보고서 이걸 벌써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대전역 발전과 함께 이것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정근모 시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아파트 개발되고 원도심의 개발 엄청나게 될 겁니다. 지금 대전 목적교 지하를 뚫는데 사실 10여 년간 고생하다가 그거 한 200여 원 들여가지고 5년 동안 해서 개통했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이거는 더 중요하죠. 사실은 트램보다도 트램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도 교통이 과연 이게 지금보다 나아질까? 이러한 시민들을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같은 도로에 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지금 폐철도 구간을 대전선을 다시 활용한다는 건 너무나 이건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시민의 한사로서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좀 많은 아까 여러분들이 뭐 관광열차로 하자, 뭐 구간을 넓히자, 광역철도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노선 5.7km라 들었어요. 이 구간을 1,300억이라지만 앞으로 조금 더 들 겁니다. 근데 이 노선에 집약해서 먼저 하고 그것이 되면서 침탈까지 우리 국철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을 계속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좋은 제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잘 추진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주신 정범희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앞으로는 이제 부도심, 원도심 쓰지 마시고 이제 본도심이다. 본도심 캠페인, 아시겠죠? 그리고 또 혹시 참 여기 오늘 우리 송중기 우리 대전이 나온 스타 송중기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삼성 1구역 송영각 우리 조합장님 오셨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동영 우리 감독님 뭐 말씀 주시죠. 대전 제2생활고 검사 안동영입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사업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 현재 사업 계획할 때부터 입안할 때부터 운영할 때부터 꼭 해줘야 될 것은
이번 사업의 성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운행 간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 간격을 줄일 때만이 시민들의 아니 국민들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 성패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시작부터 운행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 금액을 최소화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효율성 없고 접근성이 없는데 사업비를 줄인다고 해서 의미가 없으면, 그런 의미라면 사업 자체를 실행을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성이나 선심성이 되는 사업이 아닌, 그래서 조금은 교행 설비를 위해서라도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를 기술적인 얘기를 자꾸 논하기보다는 운행 간격만 줄여준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전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안동영 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에서 출발하면 7개 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차하고 출발은 800m 간격인데 2분 해서 14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이 아예 저기 아까 갔다가 오면은 40분 간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능이 안 된다. 그래서 중촌동에 교행 시설을 해서 250억을 들여서 해갖고 20분 간격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이 된다. 그렇게 아예 시작을 하면 시작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인데 그 20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건 저는 모르지만은 예.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 성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네. 그 10분도 한 번 놓치면 10분을 기다려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맞는 그거를 20분이나 40분이다. 근데 이제 20분 이내로 줄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만이 이 사업의 성패에 달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생각해서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한 뭐 3-4가지 효과, 우리 경동 엔지니어링 부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홍도육길 지하하고 나서 솔랑마을이나 그 주변 아파트 저기 가치 수준이 많이 올랐죠. 우리 회장님.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홍도 육교 지하차도를 만들어내면 대전의 관문이 틀려졌어요. 그렇죠. 인상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중차대한 일을 지금 정근모 시의원께서 지금 진행하고 아, 계시는데 예. 너무 잘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토론회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토론회는 정책적인 토론이야. 이걸 하는데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뭐를 좀 더 해야 되냐 이게 문제지. 네, 맞습니다. 행후에 시행이 잘 결정된 후에는 그때는 뭐 시간 열차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토론하는 예, 거지. 예. 오늘은 정책 토론. 막바지기 때문에 네. 제가 단편적인 지금 효과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솔랑마을하고 한밭자리라든가 이게 홍도 지하차도 되면서 홍도 육기술 때보다는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가치 수준이, 시민들의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홍도동, 삼선동, 중천동, 목동의 아파트, 기존 아파트부터 유천동, 유등마을부터 서대전 구간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자산 가치가 이 역세권이 되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1,300억이 드네, 이거 1,500이 드네가 따지면은 이건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고, 우리 대전시의 자산 가치를 수조 원 올릴 수 있는 이것까지 내포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실용 정책이 바로 여기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중앙정부에 제가 여기 서명 작업이라도 해서 촉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다들 일을 겁내하세요. 그리고 갈등을 겁내하세요. 제가 정림동 화장장 2006년에 할 때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3개월 만에 해냈거든요. 부딪히면서 해냈어요. 그리고 수도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대전시 상수사업본부 있죠? 거기서 세종시 물공급 수자원공사가 하느냐 대전시가 하느냐
싸움이 붙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감당해서 그때 실무 상수석분 과장님하고 제가 딱 그 모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디를 파고들을까 딱 봤더니 수자원공사는 원수를 파는데 갑이죠. 우리 대전시는 을이잖아요. 원수 받아서 상수사업에서 파는데 상수사업은 국가기관이고 우리 대전시 상수사업본부는 저기 지방기관이다 보니까 힘이 좀 딸려. 근데 뭐를 파고들여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 물을 팔 수 있을까? 내가 딱 봤더니 송촌정수장을 하면서 과잉 생산이 돼갖고 150만 톤씩 해갖고 그때 팔고 있던 게 계륵밖에 물을 못 팔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 이명박 정부 여야 대표 건교부 장관을 설득하는 논리가 뭐였냐? 우리 대전시는 물이 안정적으로 관로만 묻으면 즉시 공급할 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는 1000억이라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거였었어요. 이걸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촉구안을 다 만들어갖고 시의회에서 저기 서명 작업 다 해갖고 그때 의원들 정부기관에 다 파견해서 전략을 그렇게 짜갖고 했는데 저 수자원공사 아니 저기 1000억은 국가예산 뭐 안 아깝나요? 그래서 이걸로 설득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30년 동안 세종시에 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면은 우리 대전선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논리만 앞서면은 당위성만 앞서면은 정부 설득하면은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정책을 안 펼쳐주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와 열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 시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줘서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우리 대전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국가기관에도 오셨는데 앞으로 좀 더 이 뜻을 잘 전달하시고 좀 정책 개발을 좀 하셔서 우리 꼭 실현해서 우리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저기 본도심 동부중부 대덕구가 동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요. 예, 지금 우리 시민들 자산 가치도 많이 하락했지만 성장 동력에서 상실감이 저는 큰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돼요. 제가 그래도 9월 2일 날 요번에 그 대전시 저기 시장님하고 시정 질의를 하거든요. 주제가 첫 번째 뭐냐? 균형 발전이에요. 균형 발전. 제가 왜 본도심이라고 하냐면은 본래 도심이었는데 당겨주고 사람 주고 이제까지 둘째 셋째 서구 유성구 가르치고 집 줘주고 하느라고 형은 지금 못 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형을 위해서 좀 돈을 써야 한다. 왜냐면 30년 둔산 개발 시대부터 4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물이 저쪽으로 막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2000년대는 이걸 물꼬를 좀 막았어야 돼. 덜 가게끔.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도시재생을 먼저 한 다음에 도안 신도시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위정자들이 놓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기울어지는 동장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정질이 균형발전과 복합이구역 대전선 그 다음에 트램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시장님하고 정책 시정질을 통해서 우리 본도심 우리 시민들의 좀 울림을 좀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바쁘신 국가 일을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코레일 우리 권기동 기획처장님하고 우리 송권 국가철도공단 건설 본부장님 그리고 조용윤 대전시 철도정책과장님 그리고 이선경 우리 대전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도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